우리 동네 가정의학과, 흔히 가정의학과라면 동네 만병통치 병원이다. 감기, 몸살, 설사 등등 수많은 잔병들은 모두 이곳에서 해결된다. 여간해서 병원을 잘 가지 않는 편이지만 유난히 이번 감기는 지독한 것 같다. 열도 열이지만 밤새도록 나오는 기침에 벌써 2, 3일을 잠을 못 잔 것 같다. 오늘은 병원에 꼭 가야지. 이번 감기는 도저히 버티지를 못할 것 같다. 내일은 일요일이니 병원도 쉬고 혹시 쉬는 날 더 아프기라도 하면 감당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슈퍼맨도 아니고 말이다. 딸랑. 어서 오세요. 병원 문을 들어서자 반갑고 싹싹하게 맞아주는 간호사 아가씨. 간호사가 바뀌었구나. 한동안 병원을 가지 않은지라 그간 간호사가 바뀌었나 보다. 참하고 이쁘장하게 생긴 모습이 정감이 간다. 역시 여자는 일단 이쁘고 봐야 한다는 통념이 병원에서도 실감되는 것 같다. 김정호 씨, 들어오세요. 진찰실에서 또 다른 간호사가 나오며 말한다. 약간 통통하고 앞에 간호사보다는 고참인 듯한 느낌이다. 전에 본 일이 있는 것 같다. 맞아, 전에도 2명이었지. 의료보험증을 건네며 찬찬히 새로운 간호사를 살펴본다. 분홍색 원피스 간호사 복장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내 차례를 기다리며 소파에 앉아 생각을 한다. 종합병원의 간호사들은 거의 다 바지를 입는데 왜? 일반 동네 병원에서는 아직 원피스 형태의 간호사복을 입을까? 아마도 손님을 끌기 위한 수단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어디나 일반 개인 병원에서는 간호사 복장이 치마 형태이고 색상도 요즘은 분홍색을 많이 본 것 같다. 이쯤 생각하고 있을 때 내 차례가 되었다. 아이고, 오랜만에 오시네. 감기가 지독하네요. 반말을 섞어가며 아는 체를 하는 의사. 약간 마른 체구에 여전히 얼굴은 하얗다. 청진기 갖다 대고 입 벌려보고 늘상 똑같은 진찰을 한다. 주사 맞으시고 약을 한 3일 드셔보시고 오세요. 진찰실을 나와 바로 옆에 있는 주사실로 들어갔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간호사가 주사 놓을 때 바지를 내리면 여전히 민망한 느낌이 들곤 한다. 간호사가 들어오고 내리고 살짝 두드린 간호사는 이내 주사기를 놓는다. 새로운 간호사가 주사를 놓았다. 주사를 놓으며 살짝 구부린 상체에 원피스 안쪽이 비친다. 하얀색 레이스, 보기는 좋다. 하긴 간호사도 여자고 여자는 육감적인 몸을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잠재해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하며 슬쩍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직은 초보인 듯한 얼굴에 내 눈길을 외면하며 주사실을 나간다. 바지를 올려 가다듬고 밖으로 나왔다. 처방전 받아들고 치료비 계산하고 다시 한번 간호사에게 슬쩍 눈길을 주고는 병원을 나오며 생각을 한다. 흔히 성인 영화를 보면 간호사가 많이 등장한다는 기억과 함께 조금 전 그 간호사의 하얀 레이스가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 같다. 사흘을 약을 먹었건만 열은 많이 내렸는데 기침은 여전하다. 대개 병원을 가도 한 번 이상은 잘 안 가는 편이었는데 기침이 멈추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을 것 같다. 물론 새로운 간호사도 볼 마음이었다. 퇴근을 조금 일찍 하고 병원으로 들어섰다. 딸랑. 어서 오세요. 역시나 반겨주는 간호사. 눈인사를 한다. 이젠 아는 분이라는 표정이다. 나도 살짝 목례를 했다. 오늘은 사람들이 꽤 있었다.
서너 명이 기다리고 있다. 나도 소파에서 기대고 앉아 차례를 기다리며 유심히 간호사를 살핀다. 이리저리 들락달락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간호사, 분홍색 원피스 간호사복이 여전히 잘 어울린다. 다리도 늘씬하고 볼엔 아직 통통하게 젖살이 남아있어 보인다. 선정적인 느낌이 서서히 올라오는 것 같다. 혼자서 상상을 한다. 짜릿한 상상을 하다 보니 내 차례가 되었다. 이번 감기가 꽤 지독해서 감기 환자가 많아요. 두어 번 더 오셔야겠네. 비계 진찰 결과이다. 참, 동네 병원 의사라면 나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주사실로 들어갔다. 이번에도 그 아가씨가 들어오나? 내심 기대가 된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 간호사가 들어왔다. 이번엔 조금 더 내리고 자신있게 간호사를 쳐다보았다. 일말의 머뭇거림도 없이 간호사는 주사를 놓는다. 여전히 눈길은 피한 채이다. 보면 볼수록 느낌이 오는 여자다. 일반 복장이면 덜할지 모르지만 간호사복을 입은 모습이 늘 나를 자극한다. 자꾸만 전에 성인 영화에서 보았던 간호사의 장면이 연상이 된다. 수많은 장면들이 머릿속을 오간다. 처방전을 받을 때 여전히 눈길을 피한다. 이상하다. 아직 순진한가? 아님 내 눈길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는 걸까? 잡다한 생각하며 약을 사집으로 갔다. 이틀 후 친구들과 술을 먹고 집 쪽으로 왔다. 동네에서 한 잔 더 하지는 얘기에 동네 호프집에서 한 잔을 더 하고 내친 김에 노래방까지 갔다. 저녁 12시가 다 돼서야 노래방에서 나왔다. 건물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서 계단을 따라 건물 입구에 올라와 친구들에게 잘 가라는 배웅을 하며 막 나가는데 안쪽 구석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너 진짜 안 나갈래? 딴 맘 가지고 있니? 가만 안 둔다. 자세히 보니 한 명은 그 간호사였고 또 한 명은 40대쯤의 아줌마였다. 둘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 간호사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고 아줌마는 뭔가를 따지고 있고 집원주까지 나가 예, 근데 아직 갈 데를 못 찾았어요. 야, 내가 그것까지 봐줘야 되니? 얘가 뻔뻔하네. 말로는 안 되겠구나. 너. 아니에요. 이번 주까지 꼭 나갈게요. 얘기가 좀 이상했다. 어딜 나가라는 건지? 나는 화장실 쪽으로 몸을 움직였다. 화장실 가는 척하며 거기서 얘기를 더 엿들을 심산이었다. 너 말야, 이게 어디서 남의 남편한테 꼬리쳐 가지고 그러면 네가 의사 마누라라도 될 줄 아니?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뭐 이게 근데 그래서 계속 그 지랄했어? 니들이 한두 번이니 미스 오가 다 얘기해줬어. 간호사는 말을 잇질 못했다. 그래 아마도 그 의사랑 그런 관계였나 보다. 저 여자는 의사 부인이고 미스 오라는 여자는 먼저부터 있었던 그 간호사인가 보다. 생각이 정리가 됐다. 하여간 이번 주까지 안 나가면 너 죽는 줄 알아. 의사 부인은 그 말을 끝으로 휑하니 바람소리를 내며 나갔다. 간호사는 한참을 서 있다가 위로 올라간다. 생각해보니 병원은 바로 이 건물 3층이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뭐하러 올라? 갈까? 하는 생각에 살며시 뒤를 따랐다. 병원 문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비쳐 보였다.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슬며시 열고 안을 들여다 보았다. 불빛은 안쪽 진찰실에서 비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 벽에 바짝붙어 몸을 숨기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간호사는 동그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책상을 쳐다보고 있었다. 눈에는 뿌옇게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았다. 안 돼 보이기도 하고 그런저런 생각에 잠시 방심했던 나를 그녀가 발견한 듯하다. 누구세요? 깜짝 놀라하며 소스라쳐 소리를 지른다. 헉, 나도 그 소리에 너무나 놀라 순간 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다. 간호사는 뛰쳐나와 대기실 불을 키며 밖으로 도망가려는 기세다. 나는 순간 어찌 할 바를 몰라 벽에 바짝 붙인 몸을 떼고 나왔다. 놀라지 마세요. 누구냐고요? 아, 그냥 저기. 그녀는 상대방의 모습이 보이자 순간 긴장했다가 아는 얼굴이자 다시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다. 뭐예요? 여길 어떻게 왔어요?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는 그녀. 나는 뭐라 말할까? 고민하다 결국 본대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저기 밖에서 그런저런 얘기를 듣고 그냥 나도 모르게 따라 올라왔다는 설명을 하자 그녀는 약간 안심을 하는 눈치였으나 나에 대한 경계는 여전히 풀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당연한 것이었다. 이 밤중에 여자를 병원 안에까지 따라온 거라면 이상한 게 당연하지 않겠나? 저기, 솔직히 당신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이 말에 여자는 약간 경계를 푸는 모습이었다. 그러고 보니 내 모습이 좀 그럴 것 같았다. 술 냄새 풀풀 풍기고 얼굴이 벌겋게 술기운이 오른 모습일 테니까. 겨우 여자의 경계를 풀게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밑에서 들었던 얘기를 하자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여러 가지 자기 얘기를 꺼냈다. 의사에게 호감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반강제로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 일로 자신도 의사와 꺼리낌 없이 만남을 지속하게 됐단다. 다른 흑심은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끔씩 그녀에게 눈길이 갔다. 그래도 남자의 본능은 어쩔 수 없나 보다. 꾹 참으며 얘기를 듣고 병원을 내려왔다. 어떻게 그 순간을 참았는지 계단을 하나하나 내려오다가 우뚝 멈춰섰다. 이성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으나 발은 이내 계단에서 멈춰서게 된 것이다.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어찌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시 한 계단 올라갔다. 그녀는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딸랑거리는 문소리에 다시 놀란 그녀가 출입구를 쳐다보더니 이내 내 모습을 보곤 놀라며 말을 건넨다. 아직 안 가셨어요? 왜 또 왔어요? 그냥 두고 가기 그러네요. 여자는 약간 경계를 하는 것 같다. 여자의 본능에서 오는 위험을 느꼈나 보다. 나는 그녀의 옆에 다가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일어나 뒤로 주춤거리며 물러났다. 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뿌리친다. 이거 놔요. 잠깐만요. 저기 밖에 문 닫아요.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저 그런 여잔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헷갈리네. 하여간 나는 밖에 문을 잠그고 그녀에게로 갔다. 그녀는 진찰용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는 다시 그녀에게로 다가가서 그녀의 등 뒤에 섰다. 놀이감이 되긴 싫어요. 그녀가 한마디 던진다.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다.
현재 자신이 처한 입장에 대한 보상 심리일 것이다. 병원에서의 일에 대해 또다시 나에게 그런 꼴이 되고 싶진 않다는 것이다. 나도 진심이에요. 달리 말할 게 있겠나? 그 말에 그녀는 경계를 푸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그녀가 속삭인다. 그녀의 모습에 나도 미칠 것만 같았다. 그런 후 난 아프지도 않은데 그 병원을 수시로 들락거렸다. 이젠 그녀는 내겐 없어서는 안 될 나에게 백의의 천사가 되었다.